안녕하십니까. 북조선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뉴욕에서 보내드리는 북조선 망명정보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6시 40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6시 40분입니다. 오늘은 원래 국제연방에 대해서 국제연방에 대한 방송을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3부를 할 시간인데 급한 중요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본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일본. (2월 8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지. 일요일날 일본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총선거를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자가 이제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당 총재면서 동시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총재를 추대되면 그 다음에 총리로 지명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여성 총리가 이 뭐 허수아비인데 원래 뭐 날라리 뭐 근본도 없던 여자인데 그냥 지금 이번에 총리가 돼가지고 중의원 해산하고 그리고 총선거를 다시 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했는데 이번에 대승을 거두었어요. 대승. 아니 대승도 아니지. 압승이지. 압승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국회 의석을 3분의 1을 일본 헌법에는 일본 헌법 규정상 국회 의석을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그러니까 저는 80년 일본이 태평양전에서 패망한 이후로 81년 만에 이번에 압도적인 그런 압승을 했어요. 압승. 국회의석을 전체 국회의석의 3분의 1을 가져갔어요. 이 이상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뭐 일본은 자주국가라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그래서 뭐 그동안 그냥 일본이 정말 80년간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미국인데 얻어맞고 나서 미국의 핵 두 방에 얻어먹고 항복한 다음에 절치부심하면서 살아왔는데 미국 눈치 보면서 그냥 정말 간쓸게 다 빼주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미국이 풀어준 겁니다. 이제 일본 너희들 이제 헌법 개정하고 군대도 만들고 하라고 허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를 미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회가 그 의석수 나오는 거 다 미국이 다 조정합니다. 적절히 조정합니다. 적절히. 필요한 만큼 조정하는데 이번에 풀어준 거예요. 무조건 너희 국회 헌법 개정을 하고 일본이 군대를 가지려면 헌법 개정해야 되는데 헌법 개정을 하려면 집권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야 되는데 미국이 그동안 3분의 집권당 자민당이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지 못하게 항상 억제했어요. 적당히 조절했습니다. 미국이 통제했어요. 이거 좀 일본 사람들은 좀 정말 기분 나쁘겠지만 사실 그래. 그런데 이번에 압승하여서 자민당이 3분의 2 이상의 국회에서 의석수를 가져갔다는 걸 미국이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결국은 뭔가 일본을 이제는 중무장시키는 거예요. 재무장시키는 겁니다. 일본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동안 미국이 식민지였지. 그리고 군대도 아니고 자유돼 있잖아요. 이번엔 자유된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헌법 개정하고 나면 일본은 이제 국군이 되는 거예요. 옛날엔 대일본제국 황군이었지. 황제 천황의 군대라고 그래서 황군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군이 된다. 국군이. 국군이 되지 않아도 이미 자위대 수준으로도 일본은 해군력에서는 세계 3위. 미국, 러시아 다음에 일본이고 해군력에서만. 중국도 아직 일본의 해군에서는 안 되지. 해군력에서만 3위고 그리고 전체적인 군사력을 볼 때도 7위, 8위권에 들어가는 나라인데 이제 정상국가가 돼서 자위대가 국군으로 이제 편제가 바뀌어지면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 될 겁니다. 세계 2위. 미국 다음 가는 군사대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일본이 군사대국이 되고 자위대가 국군으로 개편되고 나면 할 일이 뭐겠어요? 중국 죽이는 겁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키워줬단 말입니다. 중국하고 수교하고 나서 중국을 엄청 키워줘가지고 중국과 미국이 합작을 해서 소련을 없애버렸는데 그다음에 소련이 너무 약해졌어요. 러시아가 너무 약해졌어요. 러시아가 지금 중국을 컨트롤 못한다고. 지금 중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죽여버려야 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가 손잡고서 중국을 죽이려 해도 러시아가 너무 약해서 힘이 별로 없어. 거기다 또 경제적으로 서로 얽힌 게 많아. 러시아하고 중국이 현재.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장비, 모든 기술 그거 다 지금 전자비 제품이 뭐 다 거의 정말 아니라 90%를 지금 중국이 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중국을 지금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미국, 일본, 러시아가 손잡고 중국을 죽일 겁니다. 러시아가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그래도 호랑이야. 이빨이 없다고 해서 호랑이 늙었다고 해서 호랑이가 돼지나 토끼를 잡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거기다 이제 일본을 풀어줘가지고 일본까지 손잡고 중국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이 중공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공이 아니라 이 중국이라는 중화민족, 그러니까 그 장강족이지, 장강족이. 우리가 흔히 그 짱깨라 그러잖아요, 짱깨. 이 중국 중화족, 이제 장강족이, 장강족. 원래 그 양장일대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것들이 퍼져가지고 지금 지혜가 중화민족이라는데, 중화라는 건 중화민족이라는 건 없어요. 중화민족은 여러 개의 소수민족이 다 합쳐 있는 거고, 오늘날 그 만다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조상은 장강 지역에 있던 양자강 하류 지역에 있던 소수민족 집단이라고. 그들이 지금 중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강족인데 장강족. 장족도 아닙니다. 장강족입니다. 장강족인데 이 장강족들이 이 사람들이 좀 어리석은 거야. 확실히 어리석어. 등소평이 죽을 때 말하지 않았어. 100년간은 미국 앞에 까불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주 현명한 말이지. 누가 무슨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야. 자기 실제로 가르쳐줘서 등소평이 죽으면서 100년간. 그러니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져가지고 2049년까지 100년. 그러니까 100년 동안은 무조건 까불지 말고 그냥 미국이 알랑거리면서 미국하고 발 맞추면서 미국의 비율을 맞추면서 허리를 굽히고 있으라 그랬는데 얘네 한계가 중국인들이 한계야. 까불다가 망하고 하잖아. 참 이게 이 장강족 이 사람들 말이야. 이 짱깨들 말이야. 망하려고 말이야.
물론 제조업에서는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지만은 아직도 미국의 전체적인 국가 GDP에서 공력 GDP에서 미국한테 아직도 따라면 미국을 앞서지 못했다고. 아마 2049년쯤 됐으면 아마 저 종합국력에서 미국을 앞섰을 만큼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겠는데 이 병신들이 후진타오 누구야 이 시진핑이가 이 중국을 말아먹기 위해서 등장한 놈이야. 잘했어 하여튼. 미국한테 개기니까 미국이 패권국가는 무조건 2위에 올라오는 국가를 죽입니다. 무조건 2위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놈을 패는 게 아니라 2위를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제1위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냉전시대는 두 번째가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중국하고 손잡았는데 손잡고 미국 중국이 손잡고 러시아를 소련을 죽여버렸잖아. 없애버렸잖아. 이제 지금 중국이 너무 크니까 지금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2위 패권국가인 미국이 2위인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가 손잡는데 러시아가 지금 손잡고 있다고. 근데 너무 힘이 약해. 중국을 죽일 만한 그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약하니까 일본을 풀어주는 거예요. 일본을 풀어준 겁니다. 일본의 정치 100% 미국이 조종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그거 허수아비 그건 뭐 하는 여자야? 뭐 듣보잡인데 완전 뭐 그런 애를 허수아비로 올라가지고 국뽕 정치하고 국수주의 민족주의 일본의 민족 감정 자극하는 민족주의 정치를 하게 해서 선거에서 저거 했잖아. 일본 자민당이 정말 기라상 같은 거물급들이 얼마나 많아. 40년 50년씩 이대 3대를 대를 이어가면 정치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것도 뭐 근본도 없는 다카이치를 말이야.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그리고 그 여자가 매 중국 반대하는 중국하고 반중발을 계속 하게 만들어가지고 일본 국민들 자극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미국이 다 이게 설계한 거야. 미국이 다 조종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다. 러시아하고 손잡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거기다가 또 유럽의 병신 같은 것들 중국의 그 제조업을 지금 빚지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각종 그 물건들 물건을 싸게 만들어서 가져가는 그 재미에 중국하고 싸우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이 지금 일본을 풀어주는 거야. 일본 풀어주면서 일본 군사대국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앞으로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나게 되면 그때는 미일 동맹이 이제 손잡고 중국을 죽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참 격세지감입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국하고 일본이 싸워가지고 서로 원수가 돼서 핵무기까지 막 썼는데 이제 또 다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친구가 돼서 동맹이 돼가지고 미일 군사 동맹이 이제 함께 중국을 중국하고 이제 전쟁할 겁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오직 그냥 이 국가 간의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패권국의 이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게 국가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게. 한국으로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장점으로서는 중국하고 전쟁, 미중 전쟁에서 미중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이 미중 전쟁이라고 했어. 미중 간의 전쟁이 결국 3차 대전인데 그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한국도 참가해야 되는데 참가하게 된다고. 무조건 참가하게 된다고 한국에. 근데 든든한 일본이 군사력 강해지면 그만큼 든든한 지원받으니까 일본도 중국하고 전쟁할 거니까 참가해서 전쟁할 거니까 미중 전쟁에 일본도 미국 편에서 참가할 거니까 이 한국한테는 그만큼 군사적 도움이 되는 거지. 부담이 적어지는 거지. 군사력에서.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뭔가 일본이 너무 강해지면 대신 또 한국의 군사력 한국이 부담스럽지. 일본이 너무 강해지니까 또 한국 압박하니까 뭐 강하면 무조건 강한 나라는 무조건 주변 압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일본이 너무 강해지면 앞으로 이제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고 정상 국가가 돼서 자위대가 국군으로 편성되고 군사력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 한국도 또 대비해야지. 일본도 대비해야 돼. 동맹 같은 자유민주 국가이지만은 더 대비해야 한다고. 절대로 뭐 아무리 동맹 국가라도 믿을 수 없고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은 대비해야 돼.
그러려면 한국도 또 군사비를 또 올려야 된다고. 그런 게 있다고. 그 장점과 단점인데 현재로서는 일단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 어차피 이제 미중전쟁 코앞에 왔어요. 눈앞에 왔어요. 당장 미중전쟁 하는 동안 한국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 일본이 보통을 받는 거 좋아. 그러나 이제 미중전쟁에서 중국이 이제 망하고 중공이 망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뭐 내 생각엔 최소 10개 이상의 나라를 찢어질 겁니다. 중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일본이 너무 강한 일본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지. 너무 강해진 일본. 또 그때쯤 되면 또 미국이 또 한국을 손잡고 일본을 또 제압할, 압박할 거라고. 그때는 중국보다도 한국, 그때 가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러시아하고 손잡고 일본을 압박할 거라고. 중공은 뭐 그때는 없어지고 뭐 소소한 소국들로 다 분리되어 있을 거니까 그건 뭐 무시할 거고. 그때가 닿으면 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미국, 러시아가 손잡고 다시 또 일본을 압박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견제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중공이 없어지고 중국이 최소한 10개의 나라를 찢어질 건데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중국의 통일국가가 서지 않을 겁니다. 중국 대륙이 통일국가가 서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장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산동 사람들, 중국의 산동 사람들 우리는 한족이 아니야 그런다. 우린 장강족이 아니야. 우린 짱개가 아니야 그런다. 저기 광동성에 가게 되면 광서, 광당, 광동성, 광서성 이쪽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라 그런다고. 말도 다르고 사천성에 가게 되면 사천 사람들 자기네 방언을 말하면 만다린하고 전혀 달라요. 중국 북경어를 만다린이라고 그러죠. 만다린. 중국의 표준어가 북경어잖아. 만다린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천성에 가게 되면 뭐 알아들어요. 사천성 사람들. 사천성 일반 그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만다린, 그러니까 북경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 찢어지고 나면 다시는 이제 통일국가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뭐 사천공화국, 상하이공화국, 산동공화국, 광시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다 찢어질 겁니다. 물론 뭐 티베트공화국, 그다음 내몽골, 그다음에 신강 위구르족 이런 데는 무조건 그 독립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중국 사람을 지금 말하는 뭐 상해니, 산동이니, 산동성, 뭐 하북성, 사천성, 쩔강성 이런 데 다 분할돼서 분할된 나라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망하고 나면 다시는 중국이 통일국가가 서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가 이제 다시는 중국의 통일국가가 서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국제사회가 계획해서 러시아하고 유럽이고 미국이고 일본하고 계획해서 어떻게 하는지 중국의 통일국가가 다시는 서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걱정 말고. 그래서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 호수아비 바지 사장이에요. 그런데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완전히 그냥 반중발언을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민족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드디어 헌법 자민당이 3분의 2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 미국이 풀어준 겁니다. 미국이 지금 일본 풀어주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사냥개를 지금 그동안 미국이 딱 사냥개 목줄짝 잡고 있었는데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풀어줘서 일본이 강대국이 돼서 중국을 분할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중국 분할이 끝나고 나면 또 반대로 또 이제 한국, 미국, 러시아가 손잡고 또 일본을 또 견제할 겁니다. 그렇게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한 일본 사건, 나는 이걸 일본 사태라고 부르겠어. 이번 사태, 이번 자민당이 압승 선거 사태를 선거 사건을 아주 그냥 일본 사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일본 보통 국가를 가는 데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드디어 일본이 전후 81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일본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말이야 미국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근데 일본은 알 겁니다. 한번 되게 뒤지게 얻어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상국가 군사대국이 되고 나서 보통국가가 되고 뭐 한다면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볼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똑똑한 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똑똑한 사람은 쳐맞지 않고 매를 맞지 않고 욕을 꾸지람을 듣지 않고도 스스로 알아서 하고 똑똑치 못한 자들은 똑똑히 못하면 얻어맞고 나서 깨우치는 거지. 아 강대국한테는 맞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일본이 이제 전번에 80년 동안 핵무기 두방 얻어맞고 80년 동안 억눌려 살았으니까 아마 앞으로도 일본이 강대국이 미국 앞에는 개기지 않을 겁니다. 항상 미국은 좋게 나갈 겁니다. 이 중공 이 모조리들 이거 아직 다 크지도 못했는데 다 큰 다음에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큰 다음에도 겸손해야 돼. 미국이 강대국이지만은 항상 명분 만들어 가지고 간다고. 명분. 그냥 옛날에 무슨 뭐 영국이나 무슨 뭐 프랑스나 스페인이 뭐 외국을 3세계 국가를 점령하는 그걸 가서는 무력으로 점령하는 게 아니야. 미국은 항상 명분을 만든다. 명분 없이 가서 무슨 뭐 이라크 때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베네수엘라 뭐 때리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잡아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명분을 만든 다음에 충분히 명분을 만들고 그 명분을 맞춰서 간다고. 이 미국의 전략이 고단수지, 고수지. 근데 이 중국의 이 장강족 이 사람들이 그 짱깨들 말이야. 미국한테 처음 알을 명분을 지금 가뜩 만들어준 거야.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잔뜩 만들어주고 있는 거라. 병신들이 한마디로. 그리고 뭔데 말할 거 없어요. 대한민국 뭔데 누구 남한을 말할 게 남한의 이 빨갱이들. 미국에 처음 알을 말해 찍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처음 알을 짓만 지금 그동안 많이 해왔지. 하도 정말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그래도 친미적인 감정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빨갱이가 정권 잡고 민주당이 정권 잡고 문재인이나 노무현 같은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이재명 같은 놈이 대통령 된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 정서는 아직도 80%가 친미라고. 미국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 놔두는 거예요. 진짜로 미국 한국 사람들 몽땅 다 미국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미 감정 가진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투자도 안 하고 한국의 기업 다 빼내고 한국에 엄청난 제재 때리고 해가지고서 그거는 몰락하는 거지. 섬나라가 무슨 한국 섬나라야. 섬나라가 뭐 어디 해볼 데 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제관계에 냉정한 정신 차려야 돼. 냉정하게.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국익에 맞춰서 일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한국의 이 빨갱이 놈들은 이 민주당 놈들은 국익에 맞춰서 일하는 게 아니고 북한 공산주의 정권의 비위에 맞추는 일하고 중국 공산당의 비위에 맞추는 짓을 하고 그 짓거리 하면서 말이야. 미국하고 살살 지금 앞에서는 야 이 개새끼야 싸워 한판 붙자 말은 못하고 뒤에서는 속으로 야 이거 미국 놈하고 그냥 한번 붙어야 되네. 이 미국 놈들 이 꼴 보기 싫은데 하면서 앞에서 표현도 못해. 왜? 미국 너무 세니까. 무서우니까. 이 비굴한 놈들이야. 비열한 놈들이야. 그나마 한국에서 무슨 좌파 우파를 나눠서 싸운다 하지만 좌파 우파를 떠나서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도 미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친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국이 알기 때문에 한국을 쪼주지 않는 겁니다. 목조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본 사태
감히 일본 사태라고 부를 수 있는, 일본으로서는 정말 역사적인 날이지. 일본이 아마 그 오래동안 정치란 오랜 정치 원로들,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 아마 일요일날 저녁에 아마 몽땅 다 모여서 뭐 축배를 들고 막 눈물 펑펑 흘렸을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미국의 족쇄에서 벗어나는구나. 드디어 우리도 정상국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때가 됐구나. 감격해서 아마 울었을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본 국민들 일본 국민들, 국민이야 무슨 뭐 국민이야 무슨 뭐 일본 국민도 똑같지 뭐 그냥 선동하면 따라가는 게 국민인데 무슨 일본의 엘리트 계층이지. 일본 엘리트 계층, 일본의 지도하는 지도층 지도자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지난 80년간 숨죽이고 미국의 종노릇을 했는데 드디어 해방됐으니까 축하드립니다. 한국보다 일본은 더 혹독하게 미국의 견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중국하고 이제 한판 붙을 건데 중국을 때려 부시는 데서 러시아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일본의 손을 빌리기 위해서 일본을 풀어주는 겁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번 일본의 자민당 선거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에 나온 큰 충격 중 큰 의미를 가진 선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뭐 중국과 전쟁한다 해서 미국과 중국이 직접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전쟁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만의 전쟁이 나든지 아니면 뭐 어디 베트남과 전쟁하든지 아니면 뭐 남중국 국가들하고 전쟁이 나든지 해서 그 전쟁 나가지고 거기 중국이 끼어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미국은 뒤에서 지원하는 걸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진흙탕 그 뭐라 그러나 함정 속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을 쪼개버릴 겁니다. 직접 미국이 중국과 직접 전쟁을 안 합니다. 강대국끼리는 직접 전쟁 안 해요. 똘마니들 내서서 하는 거지. 근데 그 똘마니들 내서 대리전쟁 하는데 그 대리전쟁이 대만에서 일어나고 베트남에서 일어나고 필리핀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남중국에서 일어나야지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돼. 근데 지금 한국의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을 부르고 있다고. 병신 새끼들이지. 매국노들이지. 한국의 민주당이 빨갱이 놈들은 매국노들이야. 매국노들. 나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일단 애국과 매국으로 볼 때 이거는 매국노들이야.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그대로 하면 한국도 전쟁이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그렇게 됩니다. 제3차 대전이 날 때 한국은 말이야. 중립국을 지켜야 돼. 중립을 지켜야 돼. 중립을 선포하고 열심히 존나게 무기 만들어서 무기 팔아먹고 그래서 돈 벌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민주당은 이런 빨갱이 정권이 지금 하는 것처럼 정치를 하게 되면 한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고. 그럼 한반도, 대만, 뭐 베트남, 그다음 뭐 인도, 그다음 이거 남중국의 국가들 해서 딱 모여서 막 한데 올려서 그게 바로 3차 대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한국의 소위 엘리트라는 그 모조리 병신 같은 놈들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 이것으로 오늘 일본이 해방된 날입니다. 2월 8일에 일본이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래서 일본 엘리트들, 일본 지도자들에게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 냉정한 국제 현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똑바로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오늘 긴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